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세권 할 차례입니다. 344페이지네요. 지난주에 소유권부터 했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세 개 했습니다. 소유권에서는 일단 상린관계와 관련해서 주의토지투행권 하나 잘 정리하셔야 된다고 해서요. 219조 유상투행권 원칙이죠.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주의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그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서 통행 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주의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라. 이게 219조죠. 반면에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또는 토지를 일부 양도하여 맹지가 생겼을 때,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토지가 생겼을 때 그 분할이나 일부 양도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그 219조와 220조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판례명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시효가 있었죠. 먼저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는 이전 등기 청권이 먼저 생기죠. 자, 이 이전 등기 청권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20년이 되는 날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그랬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등기부칙시효는 일단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제도가 등기부취득시효였죠. 그 다음 이제 부합이라는 게 있었죠. 첨부 중에. 부합은 특히 부동산의 부합.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했을 때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만 번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되지 아니한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 중에 공유.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다 그랬고, 지분과 관련해서는 첫째 지분은 균등한 걸로 추정하고, 두 번째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며, 세 번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두 번째 공유물, 첫째 사용 수익은 전부를 독점하면 안 되고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자. 부담은 지분 비율로 한다 그랬고요. 1년 이상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공유물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요.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죠. 다만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공유물 분할.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 분할이 원칙이 돼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로 간다고 했고요. 분할의 효과는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며 분할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용익물권 중에 지상권이 있었죠. 지상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취득하는 방법은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지상권 2개. 305조는 포인트가 뭐였죠?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거고요. 366조는 포인트가 뭐였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그거를 숙지하시면 됩니다. 존속기간은 최단 존속기간은 30년, 15년, 5년이 되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고요. 갱신과 관련해서는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었죠. 지상권의 효력에서는 특히 지상권, 양도, 담보 제공, 토지 임대할 수 있으며 설정자 동의 필요 없고 절대적으로 보장이 됐고요. 지료 약정이 있다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지료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었죠. 지상권 소멸 사유 중에 2년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가 있었고요.
이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도 인정이 됐습니다.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는 없고 유익비 상환 청구만 인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수지상권 중에 구분상권은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못한다는 거 하고요.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에 분묘 설치하고 분묘된 제사소 봉사를 위하여 분묘기지 및 주의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했고, 특히 취득 방법 3가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 두 번째, 장사정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무단 설치 후 20년 경과. 그럼 분묘 기지권을 시효칙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만 양도. 이럴 때도 취득하고요. 특히 취득 시효하고 자신 토지 분묘 설치 후 토지만 양도한 경우 둘 다 유상이죠. 그때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고요. 자신 토지에 분묘 설치 후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존속기간은 제사와 수호 봉사가 계속하는 한 분묘 기지권은 존속하고,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묘지를 신설할 권능 따위는 없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것들.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건너뛰자 그랬죠. 지역권, 특히 지역권의 성질과 관련된 조문 4개. 292조 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당사자가 다른 약정할 때는 그 약정에 의한다. 부종성,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불가분상,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고, 그 기본이 되는 4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역권 취득과 관련해서는 특히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반드시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이상 통행하는 상태. 그래야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다고 그랬습니다. 효력과 관련해서는 첫째, 반환청권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지역권은. 두 번째, 300조 공작물 공동사용이 있고 보상하라고 해요. 세 번째, 계약을 통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그 의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마련된 위기.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지역권에서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조문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권은 꼭 맞춰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용익물권 마지막, 전세권. 일단 이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하지 않는 미등기 전세하고는 구별하자 그랬죠. 뭐 아파트 전세나 주택 전세와 같이. 요거는 임대차의 일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는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꼭 구별하셔야 돼요. 전세권은 303조에서 개념 요소가 3가지죠. 반드시 뭘 지급하고? 전세금.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두 번째,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시켜야 되죠. 따라서 용도에 따라 사용시키지 않으면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용익물권이 기본이죠. 용도에 따라 사용식. 그리고 나중에 전세금을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즉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 타인의 부동산을 객체로하니까 토지 또는 건물이 객체가 될 것이고요. 이때 토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건물은 일동건물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겠죠. 다만 뭐는 제외된다? 농경지는 제외된다. 303조 2항,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전세금이 문제죠. 첫째,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하라, 불지급 특약은 무효다 이렇게 되죠. 단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판례. 세 번째, 전세금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뭐 신용수수 기능이 있고 그 이자는 사용대가의 성격이 있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충당 기능이 있죠. 이게 보증금이죠. 손해배상 충당 기능을 보증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는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할 때 그 전세금에서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그거를 충당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손해배상만 충당할 수 있을 뿐 그 이외의 것은 충당할 수 없다. 전세금의 기능은요, 손해배상 충당 기능이 있다.
네 번째,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이때 전세권만 양도하는 게 아니라 전세금 반환 채권까지 함께 양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지상권 같은 것들은 지상권이란 물권만 갖고 있지만 전세권자는 전세권이란 물권 외에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양도할 수 없다. 이게 대원칙이 됩니다. 조금 자세히 쪼개보면 전세권만 분리양도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반면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할 수 있는가? 을이 전세권에 기초하여 갑소유 땅을 사용 수익을 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 요것만 따로 양도할 수 있는가? 이것도 원칙은 안 된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하는 것도 원칙은 안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두 가지. 첫째,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용익물권의 성격이 소멸한 경우, 담보물권의 성격만 남은 경우, 이때는 함께 양도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또 하나 꼭 기억할 거, 전세권 존속 중이라도 조건을 붙여서 양도할 수는 있다. 조건부 양도. 즉 을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면서 야, 나 아직 1년 동안 이 땅을 더 사용 수익해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행사하지 마.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그때 행사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 특히 그 마지막 거, 전세권 존속 중이라도 포인트입니다. 지문에서 요거 확인해야 돼요. 존속 중이라도 조건부 양도 이렇게 하면 요건 가능하다. 반면에 확정적 양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키워드로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와 관련된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전세권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은 두 가지 방법이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인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법률 행위로 취득을 하죠. 법률 행위로 취득한다는 건 계약을 말하죠. 무슨 계약이죠? 전세권 설정 계약. 그리고 법률 행위고 부동산 물권이니까 등기해야 되죠. 전세권 등기해야 되죠. 플러스 뭘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 지급해야 되죠. 요게 법률 행위에 의한 전세권 취득 요건입니다. 인도는 요건이 아니지요. 인도는 요건이 아니니까 설령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문구죠. 인도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금을 지급했다면 아직 존속기간이 개시가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권을 취득하냐. 그리고 외워야 될 게란 거죠. 존속기간하고 갱신. (312조와) (313조) 조문 달달달달하게 하셔야 되죠. 먼저 존속기한은 312조 1항 2항과 313조가 있죠. 312조 1항은 뭐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 넘지 못한다. 최장 10년. 넘으면 단축한다. 이 기본이죠. 반면에 건물전세권만은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해서 최단 1년이 보장이 돼 있죠. 건물전세권만. 토지전세권은 아니고. 나아가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전세권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했죠. 설정자도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죠. 이렇게 통고했을 때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은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조문들이니까 왜 6개월인가요? 이런 건 물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따져야 되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효율적인 집단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맞죠. 조금 더 비효율적인 집단 있죠. 지방의회 의원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뭐어? 세금 그렇게 오지게 처먹으면서 일은 더럽게 하네. 아, 거지 같은 것들. 난리가 났는 지금 그죠? 전 세계적으로. 우와, 물가가? 아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죠? 다른 건 다 지금 경제가 지금 난리가 나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물가가 9%까지. 우리나라도 난리났죠. 전 세계적으로. 에이씨. 먹고는 살게 해줘야지. 어디 가서 뭘 사먹기가 겁나 죽겠어. 그죠? 이제 농경사회로 돌아가야 되나? 직접 농사 져서 먹어야 되나? 집에다가 상추 이런 거 길러야 될 것 같아. 너무 안하게. 공간도 없는데, 씨. 에휴. 그나저나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그죠? 6.25 때도 공부를 다 했어요? 6.25 때도 공부하고 대학 시험 다 보고 그랬어요? 공부해야 돼, 공부만이 살 길이죠, 뭐. 자원 없는 나라에서는 뭐. 뭐 얘기다 또 이렇게 흘러갔지? 쓸데없는 국회의원들 얘기하다가, 그죠? 정치인들 얘기하다가, 제일 쓸데없는 집단들이야. 제가 볼 때는. 그지 같은 것들. 에이. 꼭 기억하셔야 돼. 갱신. 312조 3항은 약정갱신이죠. 저작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다. 10년 초과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4항. 법정갱신 있죠. 묵시갱신. 건물전세권에만 있죠. 자, 법정갱신은 법정갱신 요건이 뭐냐, 그 효과가 뭐냐, 이렇게 나누면 돼요.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한 때 이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간주, 이게 법정갱신이죠. 그런데 기간은 정함이 없어. 그래서 또다시 313조가 적용이 돼서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겠죠. 나아가 법정갱신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 필요 없어요. 갱신에 따른 변경 등기 없이도 전세권자는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187조의 적용을 받아서 변경 등기 필요 없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존속기한의 갱신을 철저하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전세권의 효력. 첫째, 전세권자 스스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목적물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적극적으로 사용시키라.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즉 필요비를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전세권자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다. 두 번째, 304조와 305조. 305조가 뭐였죠? 법정지상권이었었죠.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 그리고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돼.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 이럴 때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죠. 이게 305조. 반면에 304조는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건물 전세권이죠. 그래서 304조와 305조는 차이가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인데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는가. 반면에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인데 그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는가의 문제고요. 요 경우에 을은 땅에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 따위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이 건물 전세권이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타인 소유 토지 위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은 그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권자가 건물을 경매에 넣었을 때 그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취득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놈의 의사에 반하여 전세권자 동의 없이 함부로 이거 소멸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304조 2항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세권의 효력에서 304조와 305조 어떤 조문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세권 처분 등이죠. 전세권자는 전세권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물론 이때는 전세권만 양도하는 게 전세금 반환 채권도 양도하는 거라 했죠. 여기서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는 통지해 줘야 되고요. 가백에. 전세권은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해 줘야 됩니다. 두 개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전세금 반환 채권도 양도한 거고 전세권도 양도한 거예요. 채권 양도 사실은 통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가백에 야 전세금 반환 채권 병한테 팔았다. 나중에 병한테 전세금 돌려줘. 통지해줘야 될 것이고요. 전세권은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면서 여기다 뭐 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전세권 저당권자는 전세권 존속 중에는 행사 못하죠. 그죠? 얘는 지금 요거 보고 돈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가만히 있다가 전세권이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가분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압류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물, 상, 대, 위라는 걸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전세권 저당권자는 전세권이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하면 더 이상 전세권 자체로부터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데 물상대위는 나중에 보겠지만 갑이 이렇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전에 반환을 못하도록 압류해야 된다 그랬죠. 압류를 통해서 자신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전세권자는 이 목적물을 임대할 수도 있고 전전세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을이 사용수익하기로 했었죠. 그거를 을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임대 또는 전전세인데 다만 책임을 가중하고 있다.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또 하나 전전세. 전전세는 원 전세권자가 전 전세권자에게 타인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해주는 또 다른 전세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원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전세금의 지급과 전전세권의 등기까지 해야 되는, 그래야 전전세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전전세권 등기는 전세권 등기가 돼 있겠죠? 그 밑에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가백에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전전세 기간은 원전세 기간을 초과할 수가 없고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전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플러스 원전세금의 반환까지 지체되어야 전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전전세 와서 그런 거 딱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 전전세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아, 이런 게 전전세구나. 전전세에서 나올 만한 지문이 뭐가 있구나. 딱 그 정도만
체크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전세권의 양도, 담보 제공, 임대, 전전세, 갑의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지요. 다만 설정 행위로 금지 특약할 수 있다. 지상권은 양도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설정 행위로 그 양도성을 제한할 수 없지만 전세권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놨죠. 306조에서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금과 관련해서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있죠. 약정한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각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이 있게 되고요. 여기서 요 증액, 요 놈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증액만은. 어떻게?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을 하거나 증액을 한 날로부터 1년 내는 재증액할 수 없고 뭐 요런 제한이 전세금 증감 청구권에 있게 됩니다. 뭐 요 정도가 전세권의 효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시켜야 되니까 점유해야 되죠. 점유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외에 점유보호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고요. 부동산 사용수익권이니까 경계선복을 해서 충돌할 수 있죠. 상린관계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효력이 될 겁니다. 여섯 번째, 전세권의 소멸. 사유.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일단 두 개. 311조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지 않는다.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 313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소멸 통고에 의한 소멸. 그리고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그 멸실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으로 멸실이 되냐,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이 되냐에 따라서 전세금 반환 문제가 달라진다. 그죠? 다른 물권들은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멸로 끝이 나지만 전세권은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전세권이 소멸하면서 엔드, 전세금 반환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전세금은 아까 뭐에 충당한다 그랬어요? 손해배상에 충당한다 그랬으니까 그 목적물이 불가항력적으로 멸실이 되었는지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전세금 반환 여부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314조와 315조를 만들어서 전세권의 목적물이 불가항력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와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전세권은 어떻게 되고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중요하기는 해도 거의 지문에 나오질 않아요. 딱 요렇게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가 일단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된 경우, 건물 전세권이 있었는데 건물이 지진적으로 멸실된 경우 전부 멸실과 일부 멸실로 나눠서 그 멸실된 부분만큼 전세권은 소멸하고 그만큼 전세권은 돌려준다 그러죠. 전부 멸실됐을 때 전세권은 전부 소멸하고 전세금은 전부 돌려주고, 반면에 일부 멸실되면 일부만 소멸하고 전세금도 일부만 반환하고 이렇게 되죠. 불가항력이니까. 반면에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전부가 멸실됐을 때 전세권은 일단 전부 소멸하되 전세금 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손해배상에 충당해야 되죠. 자, 문제가 요거죠. 일부 멸실됐을 때 일부만큼 전세권은 소멸하는가 아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조문이 없어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일부 멸실되면 그 일부 소멸하고 전세금은 일부 돌려주지만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일부 멸실됐을 때는 전세금 그 일부 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전세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요거.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일부 멸실되었을 때 그 멸실된 부분만큼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없어요. 요거는 310원. 손해배상만 규정이 돼 있을 뿐. 어쨌든 목적물 멸실과 관련된 거 요거 이렇게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소멸의 효과. 첫째가 317조 동시행관계.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돌려줄 의무 플러스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이게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임의경매권 및 우선변제권 인정이 되죠. 여기서 이 경매권과 우선변제 두 가지 조심하자. 첫째, 저당권과의 관계. 특히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이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법원으로 달려가서 나 전세금 배당해 주세요. 그때는 소멸한다. 요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일부 전세권자. 5층짜리 건물에 5층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설령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해서 나머지까지 즉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고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대신 누군가에 의하여 경매가 됐을 때 그 경매 대가로부터 뭐는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요거 조심해. 세 번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해야 되죠. 이때 원상 회복을 뭘 의미하죠? 부속물 수거를 말하죠. 전세권자가 타인 토지 또는 건물에 덕지덕지 부착해놓은 자신 소유물 수거해야 되죠. 여기서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야 그거 수거하지 말고 팔아라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전세권자도 설정자에게 야 부속물 사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권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두 개.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두 개. 그 중에 설정자가 팔아라 할 수 있는 부속물은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전세권자가 팔아라 사라 할 수 있는 부속물은 두 개만 된다. 설정자 동의받아 부속시킨 물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그 두 개만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전세권자는 필요이상한 청구권 없고 뭐만 있다? 유익비상한 청구권. 이게 전세권 내용 전부입니다. 거의. 조문 몇 개 하고요. 기본이 되는 판례 몇 가지만 숙지하시면 전세권 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권 세 개 모두 다 정밀하게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자주 나오고 기본이 되는 것들만 암기하셔서 푸시면 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 344페이지 맨 위에 303조 1항 2항 그 박스 밑에 있는 내용들 2번의 법적 성질 양가로일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맨 밑에 상린관계 주정이 되고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된다.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우선변제권이 있고 세 번째 줄 경매권이 있다.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전세권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 맞춰진 등기도 유효다. 그죠? 담보물권이니까 당연히 통일성 인정이 될 것이며 4번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할 수 있는가 원칙은 안 된다. 예외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판례. 전세권 존속하는 동안이라고 돼 있죠. 확정적 양도할 수 있는가 소극이라고 돼 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존속 중 확정적 양도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소극이에요. 안 돼. 반면에 조건부 양도는 된다. 밑에 있죠?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확정적 양도하는 건 허용되지 않지만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 표현.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전세권의 취득. 동그라미 1번 전세금 반드시 지급. 그 밑에 판례. 동그라미 2번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존속기간 및 갱신과 관련된 조문이 쫙 나옵니다. 조문 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312조 1항, 2항, 3항, 오른쪽 4항. 그 밑에 313조. 그리고 3번 갱신과 관련된 기억의 약정갱신과 니은의 법정갱신. 법정갱신과 관련된 판례까지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전세권의 효력과 관련된 304조 1항. 타인 토지의 건물의 전세권 설정.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양가로 2번 법정 지상권이 있고요. 양가로 3번은 뭐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었는데 갑이 건물을 팔았다. 병,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 및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따라서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전세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양가로 3번. 오른쪽에 전세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있다. 용도에 따라 사용시키라. 만약에 용도에 따라 사용시키지 않으면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309조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양가로 3번 전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권 인정이 되는데 증액 청구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양가로 3번. 4번은 당연한 거고. 증액 제한 조심하시고 다음 페이지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까지 있고 306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는데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설정이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금지할 수 있구나. 쭉 내려오면 전전세가 있죠. 의의가 있고요. 오른쪽 요건이 있죠. 이번에 기억. 니은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죠. 원전세권 설정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전전세권 설정에 당연히 원전세권 설정자 동의 따위는 필요 없다 그랬죠. 디귿 전전세권 존속기간은 원전세권 존속기간 내야 되고 전전세금도 원전세금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3번의 기억. 설령 전전세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지. 이거 당연한 거죠. 디귿 책임을 가중하고 있고요. 리얼 전전세권자의 경매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전세금의 반환만 지체되고 있을 때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고 원전세금의 반환까지 지체되어야 전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담보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다음 페이지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꺽쇠 1번 전세권의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전세권 소멸, 저당권 당연 소멸. 자, 여기서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용익물권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담보물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또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것도 저당권자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해야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1번, 2번. 꺽쇠 1번, 2번. 다시 한번. 꺽쇠 1번에 두 줄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권 당연소멸, 저당권 당연소멸. 옳은 지문이에요. 다만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용익물권의 성질이 사라진다는 뜻이고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즉 전세권을 경매에 넣어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해야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꺽쇠 1번, 꺽쇠 2번 확인하시고 전세권 소멸과 관련해서는 밑에 311조가 있죠. 동그라미 1번 소멸 청구, 동그라미 2번 소멸 통고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목적물에 멸실이 있죠. 그 중에 314조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돼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될 때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부 멸실, 전부 소멸, 일부 멸실, 일부 소멸. 그런데 밑에 315조 1항에서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 전세권이 소멸하는가는 규정이 없죠. 그냥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만 돼 있지. 전세권 소멸은 규정이 없어. 자, 여기서 어떻게 해석한다?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어디 갔어?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전부 멸실됐을 때는 불강력적 전부 멸실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은 전부 소멸한다. 반면에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일부 멸실됐을 때는 불강력적 일부 멸실과는 달리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 됐죠? 네. 다음 페이지 소멸의 효과 317조 동생관계가 있고요. 318조 경매권이 있고요. 그죠? 자, 그 경매권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밑에 기억. 선순위 저당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의 관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시작하면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밑에 세 번째 줄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일부 전세권의 문제. 동그라미 2번. 그 결론 기억하시면 되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316조가 있죠.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요. 1항 단서가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조건이고요. 2항이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조건이죠. 그래서 전세권은 부속물 매수 조건이 2개. 마지막으로 4번.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안 청구할 수 있으나 뭐는 안 된다? 필요비 상환 조건은 없다. 이게 다예요. 전세권. 자꾸 읽어주시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찍으면 되지 뭐 한 문제 나오는데. 자꾸 보세요. 그럼 맞출 수 있어. 자, 용익물권 다 했고 이제 담보물권 남았습니다. 일단 담보라는 건 채권 우선 변제 확보를 담보로 한다 그랬죠. 채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변제기가 동일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법적으로 먼저 변제받을 권리 따위는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 중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내가 먼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제도로 마련된 게 담보제도라고 했습니다. 그 담보제도는 인적 담보가 있고 물적 담보가 있다고 그랬죠. 인적 담보는 보증인을 말하는 거고요. 물적 담보가 바로 담보 물권입니다. 즉 채무자 등이 제공한 담보물 요거를 채권자가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 물권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가지고 우선 변제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을 전형담보물권이라 하고 두 번째 것을 비전형담보물권, 변칙담보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형담보물권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즉 민법으로 규율하고요. 비전형담보물권은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담보물권의 3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비전형담보물권의 3개,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 매도담보권 이렇게 되죠. 전형담보물권이든 비전형담보물권이든 이 담보물권은 요 채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요 채권을 뭐라 부르죠? 피담보채권이라고 부르죠. 즉 담보물권은
이 목적물을 사용식할 목적은 전혀 없고 이 채권을 우선 회수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즉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죠. 그걸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하고 네 가지가 있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부성, 물상대위성이죠. 부종성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성질. 단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예외 이렇게 되죠. 수반성은 함께라는 뜻이라 그랬죠. 즉 을이 채권을 병한테 팔아서 채권이 병에게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되는 성질. 그게 수반성이죠. 불가분성은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체 효력이 미치는 성질.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렸는데 9천만 원을 갚았다. 을이 1,000만 원 남았다 하더라도 전부를 병매할 수 있는 성질. 불가분성.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물상대위성은 이 담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공용징수되고 보험금이나 보상금 같은 가치 변형물이 남았을 때 담보물권자들은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성질. 이게 물상대위라고 하죠. 그런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물상대위성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담보물권의 뜻이 뭐고 통유성이 어떤 게 있는지 기본 개념을 확인한 다음에 366페이지 유치권 보면 되죠. 일단 유치라는 말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유치라고 하게 되는데 그럼 유치권은 뭐냐? 320조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 그게 유치권이죠. 320조 1항. 단 불법행위로 점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 인정 안 된다. 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건물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축업자가 그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하여 건물을 유치하는 경우 전형적인 유치권이죠. 자동차 수리비를 받지 못한 수리업자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하거나 주택 임차인이 보일러를 고쳤다 필요비. 그런데 임대인, 집주인이 필요비를 상환하지 않는다. 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 이런 것들이 다 유치권이다. 특징이 뭐냐? 다른 물권과는 달리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경우는 없고 무조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취득한다. 법정 담보물권이다. 약정을 통해서는 유치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취득한다. 법정 담보물권이다. 그런데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원래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에요.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이런 것들. 그런데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지문으로 잘 나오죠. 두 번째,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 유치권에는 점유를 필수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따라서 유치물을 누가 가져갔을 때 유치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을 쫓아가서 추국, 유치물 돌려달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다른 물건들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물건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예컨대 소유권 같은 거.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갔을 때 가져간 놈을 쫓아가가지고 취급. 내 물건 돌려달라 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초하여 쫓아가가지고 유침을 반환 청구 이런 거 할 수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독특하게 네 가지가 없다. 우, 물, 추, 물. 우선 변제, 물상대위, 추구표, 물권적 청구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다. 네 번째, 객체가 뭐냐?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까지. 그죠?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라고 돼 있으니까 물건은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할 것이고 결국 유치권의 객체는 세 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그 중에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 따위는 필요 없다. 법정담보물권이니까 등기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유치권의 특징이고요. 나중에 동시이행항변권하고 구별해야 돼요. 나중에. 이유는 유치권도 뭘 거절하는 거죠. 항변권도 뭐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이 비슷하단 말이죠. 뭔가를 거절한다는 점이에요. 단 유치권은 물권이고 항변권은 채권이고 유치권은 타인 물건 반환 거절이고 항변권은 자신 채무 이행 거절이고 이런 차이점이 쭉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동시 이행항변권을 보고 나서 문제를 통해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네 번째, 유치권 성립요건. 5개가 있죠. 이거 일단 5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건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타이틀로. 첫째가 타인 물건일 것. 두 번째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걸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 결련관계라고 하죠. 이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네 번째, 유치권자가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되죠. 이 5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일단 숙지하고요. 그 요건과 관련된 판례 몇 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보고요. 유치권의 효력. 첫째가 유치권자의 권리가 나오죠. 유치권이 기본이고요. 목적물 경매권이 있죠. 우선 변제권이 없음에도.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게 있죠. 세 번째,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고요. 목적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이 있죠.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요. 민법에는 없지만 파산법상 별제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죠. 이렇게 자꾸 뼈대를 잡아 두셔야 돼요. 여기도 다음 중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와요. 타담보 제공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되죠. 없어요 그런 게. 일단 성립요건 5개 하고요. 유치권의 효력 중에서 권리 딱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숙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뼈대를 잡고. 의무는 2개가 있죠. 324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하고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부로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되는 의무가 있죠. 마지막으로 유치권 소멸 사유가 나와요. 자, 이 소멸 사유는 첫째,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두 번째,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 세 번째,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 이렇게 나눠가지고 유치권은 이런 사유가 생기면 소멸한다. 그 소멸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유치권은 목차 자체가 아주 단촐해요. 거기다가 이런 굵직한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특징 물어보거나 성립요건 5개를 아예 물어보거나 유치권자가 인정된 권리가 아닌 거 뭐 이런 거 물어보거나 소멸사유가 아닌 거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치권은 일단 이런 뼈대가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중에 성립요건 중요하고요. 권리 중요하죠.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우지 마시고요. 네.